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긍정적인 회사인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왜? 에코프로 HN 때문에 그 덕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상당한 탄력을 받았죠. 상당한. 근데 에코프로 HN에서 만약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좀 나오게 되면 이쪽도 연동을 받아요. 일정 범위는. 그나마도 지금 누적 수급이 한 5% 정도 최근에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긴 한데 평균 단가 대비 주가는 좀 올라와 있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해야 될 부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추세 상승 나오면 뭐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편입한 단가보다 변동성이 지금 확대돼 있으니 마이너스 3% 기준에서는 손절의 범위를 좀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마지노선만 내가 3% 손절을 잡든 아니면 당일 뭐 최고점 기준 안 잡아도 돼. 당일의 기준에서 당일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밀리느냐. 그럼 나는 그걸 마지노선으로 잡겠다. 5%의 의미는 뭔데? 그건 그냥 윤정부가 정해 놓은 거예요. 5%에 밀리면 전체 정리하자. 그 기준점대로 대처했더니 그렇게 좀 낭패를 보는 케이스는 드물더라. 응? 그리고 뭐 초기 단계에 개별 매매입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오니까. 초기 단계에 이런 뭐 캔들 기준 나오면 캔들을 들여다보면서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캔들 들여다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에코프로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된다 그랬죠. 투자 경고인데 개별 매매만 하실 수 있는데 윤정두가 매수하세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투자 경고기 때문에. 개별 매매 꼭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이제 100만 주 정도의 기준 거래량을 좀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을 하시게 된다면 5MA, 20MA의 거래량 이동 평균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양봉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거거거거 한번 가시죠. 거거거. 지금 거거거거 가시면 이 모르시는 분들께 거래 대금에 대한 자료, 그 자료, PPT 자료, 낱장 파일 올려드리고 40분짜리 이 교육이 있어요. 그 40분짜리 교육 자료도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물도 마실 겸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까지 설명 맞춰드리고 자료는 거거거거 해서 올려주시면 거래대금 자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캔들 한번 갈 거예요. 그럼 캔들 가면은 2시간 반짜리 동영상 또 올려드릴 겁니다. 거거거거 한번 가시죠. 점심약 까먹었다. 약 먹었어야 되는데. 저녁약은 안 까먹어야지. 거거거거 얼른 좀 능동적으로 좀 오늘 뭐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지금 뭐 그런 말도 들었어. 야, 뭐 횡설수설하지 마. 뭐 이렇게 혼난 경우도 있는데 금요일 날은 뭐 횡설수설한 거 없는데, 그죠? 오늘의 기준에서는 조금 다소 에코프로 HN의 전략을 만약에 들으시려고 했던 분들 같으면은 뭔 소리지?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 뭐 그걸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윤정두가 이렇게 나서서 매매하십시오. 끝내줍니다. 뭐가 그렇게 끝내주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매매 정도 보실 수 있는데 그 개별 매매 이거 뭐 아직 펀드멘탈이 안 돼요 하고 뒤돌아섰는데 계속 가 있어. 예전에 뭐 작년에 뭐 테마주들, 진단키트주들, 뭐 의약품, 바이오 쪽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러면 분명하게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여야만 추세 강화가 나온다 하는데도 여전히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에 이제 낭패를 보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왜 나빠요? 좋은 종목들이지. 다만 이제 과도하냐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에 에코프로 H는 개별 매매는 가능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뭐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저점 물량이 있으시면 최고점 대비 5% 밀리면 좀 차익 실현도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는 있어요. 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왜? 오늘 거래량도 2시 22분까지 15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 안 돼. 우리가 잡는 2천억의 기준. 그 2천억의 기준이 전체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그랬어요. 20이 전후.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게 좀 안 되니까 5MA, 20MA 거래량. 분봉으로도 이제 그 거래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일봉으로도 그 거래량의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은 에코프로는 얼마? 에코프로의 변동성 매매 기준 여기 잡아드릴게요. 에코프로 27일 변동성 매매 기준 거래량 얼마? 300만 주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변동성 어떻게 나와요? 최소 10% 시초가 대비 10% 변동이 나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을 다 넘기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보겠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OMA 추세, 20MA의 거래량 이동평균 플러스 양봉. 그렇게 설정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좀 빨리 넘기고 이제 뒷부분에 몇 종목 더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뭐 자기들만의 강세가 지금 사실상 연출돼 있죠. 보시면 방송에도 다 나왔고 시가총액이 지금 3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카카오 게임즈였었는데 뭐 많이 따라붙었어요. 뭐 누가 이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바이오주들이나 테마주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좀 정상적인 뭐 성장성이나 실적이 있으면 일부 거품이 있더라도 수급 논리에 이쪽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민연금에서 자체 운영 자산에 대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런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수급 수혜가 예상이 되죠. 또 오늘 기준의 시가총액 일주일 상장의 상승률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1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100만 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HN은 오늘 거래량의 이제 8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뭐 원체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100만 주가 형성돼야 되죠. 27일 기준 거래량 100만 주. 100만 주가 실리면 최소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100만 주가 실립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얘 굉장히 좋게 본다. 끝내준다. 세상에 이런 종목 없는 것 같다. 2차 전지 따봉이다. 그러면 이제 O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런 날 따라붙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은 발생돼 있어요.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이격은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발생이.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여기가 3천억.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주가가 눌리든 안 눌리든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크게 늘렸지만은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은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없고 오늘 음봉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만약에 1조 5천억 2조가 터지면서 음봉이면 이거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360만 주에서 물량이 대부분 다 쏟아지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떠넘겨졌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4% 수준의 매수는 돼 있고요. 평단이 좀 낮다 할지라도 손바뀜이 있었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계속 상위에 놓여져 있으면 조그만 메리트만 발생돼도 탄력적으로 변동이 나와요. 위로. 수급이야 뭐 언제든지 대기 수급들이 있는 거고. 개인들이 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외국 기관이 방향성 주겠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120.80%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 기준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보시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또 16일. 계속해서 똑같죠. 같은 뭐 기준 15일 11시 56분 기준, 또 15일에 이러한 차트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의 기준에 추세적인 범위,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서의 범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기준은 명확하게 이제 다시 설정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거래대금이 5MA, 20MA의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2시 넘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린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가파르다 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더 움직이는 종목은 더 움직이는데. 거래대금도 오늘 뭐 수반돼서 조금 더 강세를 띄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조정의 폭이 다소 깊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왜? 자체적인 강세나 규모의 면에서의 큰 거래대금을 형성하고의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
에코프로 BM 쪽의 흐름 자체도 주의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정리하세요. 매도해서 얘 끝났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12시 기준에서 28만 9,900원인데 이게 29만 원을 월등히 넘기죠. 우리가 들여다본 거는 이제 28만 2천 원. 만약에 에코프로 삼형제에 욕심이 나신다 라고 하면은 28만 2천 원에 거기서 따라붙으셔도 된다. 왜? 거래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니까. 교육용 3% 수준에서만.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에코프로 BM이 또 에코프로가 또 에코프로 HN이 꼬리가 달리고 다소 버거운 흐름이 연출된다면 정리의 기준 오늘 고점이 29만 3,950원입니다. 29만 3,9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5%, 10% 등락은 안 나왔으니까. 또 3% 이런 등락 범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사실 수수료뿐이 안 나와요. 그래도 정리하고 내일 또 보면 된다. 그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문자 사인이 매도는 안 나왔어요. 다만 이제 손절 범위를 가지고 보내드렸죠. 28만 2천 원, 편입, 목표주가 31만 원, 손절은 27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내일 변동에 따라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더 들여다봐야 되고, 라이브 방송 들여다보신 분들은 뭐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이런 가격에 수수료가 빼고 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서도 또 변동이 확대된다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결론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어차피 2천억 원이 안 되면 수익이나 단기 종목 기준을 안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 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기준. 거래량 앞에 대비해서 20배 터지면 거래량 수반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 날의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 이런 때는 들어가 있는데 밑에 거래량이 제한적이야. 그럼 뭐 빠져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에서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에서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에서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을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질 때 또 들어가시는.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시초가가 개파랗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계속 갈 것 같은데도 쉬어갈 땐 쉬어간다. 그럼 이게 주력이나 스윙처럼 명분이 명확할 때 고평가 인식이 뭐 안 잡혀도 될 때 그럴 때에는 여기서 뭐 분할 매수를 다시 해서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할 수 있죠. 다만 에코프로 삼형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HN의 변동성 확대가 삼형제의 모든 변동성을 다 같이 키워놨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에 기회를 주면 차익 실현하자. 이런 꼬리 달릴 때. 그리고 다시 들어가. 꼬리 달릴 때.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세요. 만약에 들여다보시려면. 지금 정도의 변동성이 그나마 나오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예전에 이런 크기의 변동성이라면 그런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주봉인데. 안 되죠. 그럼 누구 때문에 이런 변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 H. 아시겠죠? 변동성이 이만할 때는 월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편입, 차익 실현 다시 안 되죠. 왜?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변동성도 제한적이고 지금은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방금처럼만 대처해도 무리 없습니다.